한국에서 고어 영화라는 장르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장윤현 감독의 99년작 헬미 썸띵이 개봉하면서입니다. 당시 톱스타였던 신문하와 한석규가 주연한 이 영화는 하드고어 스릴러를 표방하면서 나온 영화였죠. 그리고 본격적인 고어 영화는 바로 그 다음 해 2000년에 박재범 감독의 시어터가 첫 출사표를 던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검열 앞에서 심각한 가위질을 당해야 했고 덕분에 국내에서는 이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화가 되어버렸네요. 사실 이 영화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영화의 장면을 차용한 흔적이 눈에 보이는 영화였어요. 심야 극장이라는 배경은 데몬스, 살인마들을 피해 생존자들이 도망다니는 내용은 인트루더라는 영화의 내용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한 뒤로 갈수록 코미디적 성향이 짙어진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고어 영화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높이 살만하고 또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진원 감독의 2007년작 도살자의 존재는 매우 반가운 영화입니다. 스너프 필름을 만드는 일당에게 납치당한 부부, 그리고 남편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파운드 푸티지, 여기에 한국 영화 중에선 최고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고어씬, 시어터가 이제는 국내에서 사실상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어 영화의 대표작으로 내세울 영화는 이젠 이 영화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공포영화로 성공하는 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안병기 감독이 호러 영화로 이름을 날리긴 했지만 반대로 뒤집어 말하자면 그만큼 안병기 감독의 커리어가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그의 영화들도 대체로 한국 관객들의 정서에 어느 정도 친숙한 면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평점을 후하게 주는 영화들은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 장피에르 주네 감독의 아멜리에,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 등등 대체로 보기 편하고 특히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영화에 평점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공포영화는 한국에선 정말 어려운 영화죠. 도살자는 아쉬운 부분도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판의 특성상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이제 다시 고개를 돌려 이탈리아로 가볼게요. 그곳에는 이미 별이 되어버린 고어의 왕 루치오 풀치의 영화들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풀치의 영화는 제가 예전에도 연달아 리뷰를 한 적이 있죠. 이태리의 3대 호러 영화 감독 중 한 명으로 평가받지만 정작 다른 두 사람이 마리오 바바, 다리오 아르젠토에 비하면 풀치의 영화들은 상당히 저평가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리오 바바의 경우 그 자신이 이태리 영화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호러 영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존재인데다가 그의 제자인 다리오 아르젠토 역시 전성기 시절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만의 독보적인 색채를 가진 명감독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풀치는 고어씬의 연출에만 집착을 하는 경향이 컸고 이로 인한 각본의 개연성 상실과 배우들의 발연기 문제 등이 있었죠. 하지만 풀치의 영화는 그만의 독보적인 개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의 고어씬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대부분 잔인하다, 끔찍하다, 역겹다 등의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풀치는 그 고어씬을 일부러 극대화시켜서 그 장면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연출의 1인자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슬슬 2000년대에 들어서 수면 위로 부상했던 고어 영화들에 대해서 짚어볼 차례네요. 뉴욕 매거진에서 어느 평론가가 칼럼을 통해 고문 포르노라는 단어를 내뱉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일반적인 대중들 사이에서는 잔인한 영화의 대명사로도 불리는 일라이로스 감독의 영화 호스텔에 대한 평가에서 말이죠. 이 영화가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은 상당했죠. 보통의 일반적인 고어 영화는 이것은 픽션이다 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스크린과 관객의 사이보다 몇백 배를 넘는 거리를 두어 일종의 쿠션 효과를 넣는 영화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영화의 경우 낯선 곳에서 해코지를 당한다는 클리셰 위에 매우 사실적인 묘사를 넣은 것이 가장 컸어요. 장르적으로 놓고 본다면 리얼함이 넘치는 영화이지만 당연히 해당 국가 입장에선 이보다 불쾌할 순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좋아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싫어하는 쪽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호스텔이 나온 김에 일라이로스 감독의 영화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하네요. 아무래도 그의 다른 영화 그린 인페르노도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밀라이로스 감독 영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어쨌든지 간에 재미는 있다 라는 것이겠네요. 데뷔작인 케빈 피버부터 그의 영화에는 고어씬이 하나씩은 늘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어씬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밀라이로스 감독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영화에 적당한 긴장감과 공포감을 불어넣는 요소로서 사용되는 고어씬은 그의 영화가 어디까지나 공포영화라는 것을 주체적으로 확립시켜주는 장치로서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사실 그의 영화 대부분이 고어씬을 빼놓고 봐도 오락적 공포영화로서의 재미만큼은 확실하게 주고 있어요. 고문 포르노에 부합하는 또 다른 영화가 있으니 호스텔과 늘 한 쌍으로 추천받는 소우 시리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소우 1편은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하지만 3편부터는 소우 역시도 고어씬의 연출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리즈가 길어진다는 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시리즈라는 것이 원래 뒤로 갈수록 관객들은 전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제작사도 이 기대에 맞춰야 흥행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마치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뒤로 갈수록 화려한 폭발이 스크린을 감쌌던 것처럼 소우 시리즈 역시 기발하고 잔혹한 트랩들이 마치 굴비마냥 줄줄이 나온 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소우 시리즈의 경우 두뇌 타입의 살인마 직소가 죄를 지은 희생자들에 대한 징벌을 내린다는 설정은 심판자라는 포지션과 함께 관객으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충족시켜주는 독특한 캐릭터를 성립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호스텔과 소우 시리즈를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호러 영화를 마치 잔인한 걸 보기 위해 시청하는 영상물로 만들어버린 느낌이 없잖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호러 영화에도 나름의 메시지 혹은 철학을 풀어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고어 영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영화는 프랑스 출신 줄리아 듀코나우 감독의 로우입니다. 채식주의자인 주인공이 위대라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식인 본능의 눈을 뜨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사실 고어 영화라고 보기엔 고어씬의 비중이 매우 적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고어씬을 줄이고 그 안에 주인공의 성장 서사 그리고 사회의 소수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욕망에 대한 은유를 상징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특히 이 영화 음악의 적절한 사용은 긴장감을 끌어올리거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다른 영화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감독인 일본의 소노시온 감독의 영화들이 있겠네요. 자살클럽은 말 그대로 집단 자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사회 내부에서 말살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재 여부를 묻는 사회 비판성 메시지가 매우 강한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가 워낙 오래된 영화이고 충격적인 장면이 많아서 이런 메시지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존재하는 메시지를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순 없겠죠. 지미 웨버 감독의 이트는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독과 우울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자기 파괴에 대한 충동을 담은 상당히 수위가 높은 고어 영화입니다. 자신의 몸을 훼손하는 자해가 주요 장면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트라우마를 건드릴 요소가 매우 다분하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화를 보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고어 영화에도 이렇게 역사와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그 안에 여러가지 스펙트럼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다는 말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